제가 사전에 리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정독과 다독이 있는데 정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독이라는 것은 책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문법이라든지 단어도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요. 독해를 잘해야 되고요. 그 독해 안에 있는 그 문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단어를 다 알아야 되겠죠. 읽기도 당연히 원어민 수식으로 오디오에서 들은 것처럼 연음 처리 액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인풋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단어를 암기하고 독해력 기술을 향상시키며 문법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제 아웃풋은 뭡니까? 자, 독해를 했던 그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독을 한 것을 토대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들었으면 대답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도 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묻고 답하기를 연습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암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말하기라, 우리 한국말도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암기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암기하지 않고 말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해서 암기가 된 그러한 문장과 단어들을 토대로, 한국 사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토대로 그것이 몸에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암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달 훈련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문장을 구사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나왔어요. 응애응애하게 나온 아이가 처음에 이제 엄마 말을 많이 듣겠죠.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엄마가 아가야 뭐 맘마 먹어야지, 뭐 오늘 자는 시간이야, 뭐 아기가 듣든 못 듣든 간에 그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서 감정 전달을 위해서 말을 하면서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기가 은연중에 흘려듣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되는 거예요. 3년, 4년, 5년 계속 노출되다 보면 아이가 그거를 계속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듣기가 되는 거예요. 보기도 되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겠죠. 처음에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엄마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엄마 어디가 너 어디가, 이 어디가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서 엄마 어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연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연상을 통해서, 문장이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듣기,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연상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암기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엄마 어디가가. 암기가 된 거죠. 수동적으로. 자, 그러면 1년, 2년, 3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절로 암기가 된 거. 우리가 원어민이죠. 한국어 원어민이죠.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웠다. 1살에서 2살이 됐다. 그럼 1년이죠. 1년 동안 몇 시간 동안 한 겁니까? 자, 하루에 24시간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12 곱하기 또 24니까.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의 행동도 보고, 그 다음에 1살, 2살, 3살, 4살, 5살, 4살이 됐고, 4살, 3살, 4살 됐으면 말을 이제 잘하겠죠.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이제 나이를 해야 연수를 해야 되겠죠. 몇 개월인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듣고 말하고 하면서 암기를 한 거예요. 암기. 내가 뭐 암기하고 싶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암기가 되게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엄마가 뭐라고 했지?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엄마가 교정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는 암기가 된
이 문장이라든지 이런 그 현상, 이 문장들이 암기가 되어서 이 암기된 것이 머리에서 이 몸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요,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배우면 머리로 알게 되죠. 각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영할 때 숨 쉴 때 어떻게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배우잖아요. 그럼 막상 해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하기라든지. 이게 몸으로 체득이 되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익혀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언어도 우리가 독해라고 문법을 배우고 이런 거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했다면 그 암기한 것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암기하고 아웃풋, 인풋, 아웃풋. 계속 연습을 이렇게 암기한 거를 계속 써먹어야 돼. 그 문장을. 계속 써먹다 보면 우리가 한국말 배우듯이 저절로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인터뷰 학습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영어를 구사하는 걸 그 실력을 키워내냐 이겁니다. 미국의 원어민이 5살이 영어를 엄청나게 구사 잘합니다. 한국 사람도 5살이면 한국어를 잘 구사하죠. 왜 그러냐? 5년을 공부해서 그럴까요? 5년 동안 노출이 돼서 그럴까요? 5년, 연수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5년 배웠어. 이거랑 원어민이 5년을 배웠어. 원어민이 5년 동안 5살이야.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학원에서 하루에 1시간 정도로 공부합니다, 영어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5일 학원 계속 간다 보면 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시간이지만 원어민은 하루에 24시간이에요. 24 곱하기 5를 해보세요. 그 5시간과 24 곱하기 5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한 달로 따져보세요. 1년을 따져보세요. 5년을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원어민은 노출이 되어 있고 암기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이면 그게 5년으로 따져보세요. 얼마 되겠어요? 원어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국어를 우리는 구사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언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법도 이해하고 독해도 이해하고 이런 뜻이구나.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인풋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을 외워야 되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이 하루에 24시간 노출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단축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에 걸맞는 연습을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고 문장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뷰 연습을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는 첫 번째 단계, 들어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본문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하는 훈련, 그 지문을 암기하다시피 연습을 해서 요약도 할 수 있도록 발표 연습을 해야 돼요. 쓰기도 마찬가지지만 발표 연습을 해야 되는 말로 먼저 해야 돼요. 자, 그것이 1과 챕터 1이라면 암기할 분량이 거의 챕터 1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머리에 드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다 외운다고 해서 머리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 통 문장을 암기하다시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챕터 2로 넘어갑니다. 2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3로 넘어갑니다. 챕터 3.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게 인터뷰 연습입니다.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는데 단어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콩글리시처럼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매우 어색한 콩글리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교정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요지는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인터뷰 연습, 원어민처럼 연습하려면 3과 4과 5과 6과 7과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변하는 게 있어요. 1과 2과에서 다른 점은
한 10과까지 가거나 11과, 12과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1과, 2과, 3과를 거쳐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이제 몸으로 체득이 점점 되어 가면서 암기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What is the title of this book?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외워야 돼. What is the title of this book?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하지만 이게 뭐 2과, 3과, 4과, 5가 가면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 The title of the book is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What is the title of today's book?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항상 표현하는 법들. 인터뷰할 때라든지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쌓여갑니다. 자, 쌓여가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몸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어민이 와서 물어보든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말하기예요. 말하기는 이렇게 통 문장으로 우리의 내재되어 있고 몸으로까지 내재되어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조합해서 그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이거는 영작, 무슨 논문 같은 거라든지 독후감이나 이런 걸 쓸 때는 유용하게 쓰여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라든지 기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이렇게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듣고 말하고를 계속해야,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도 계속해야, 또 비슷한 표현 다른 표현들을 계속해야, 그런 말하기 훈련, 듣기 훈련을 해야 인터뷰라든지 원어민 말하기 훈련이 점점 이게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책을 읽어도, 다른 내용의 책을 읽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20-30%만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고선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변형해서 이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를 우리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암기를 해요. 한국어를. 왜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니까 5살, 6살, 7살 이렇게 가면은 암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엄마 말 따라하고 친구 말 따라하고 하다 보면 듣고 따라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문장을 자꾸 연결해서 하는 표현들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이제 한 20대, 30대가 돼가지고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인들의 뇌나 이 몸에 체득이 된 것은 한국말이 5살보다는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은 표현들이 쌓여 있고요. 많은 어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절로 조합을 해서 자기가 말로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요약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이 암기된 그런 표현들과 문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어휘들도 있고요. 많은 그 암기한 문장이 한국말이 이미 5살보다는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많이 깔려있는 그 데이터가 서로 연결하고 조합이 돼서 책에서 읽은 그 데이터를 응용해서 내 표현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도 데이터가 많이 암기가 되어 있어서 머리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었다면 당연히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내가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암기 안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좋은 표현이 있으면 똑같이 암기하고 싶으면 암기해야죠. 근데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요.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영어 실력이 없으면 암기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인터뷰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대바람 첨서부터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든다. 누가 물어보면 조리 있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말을 쫙 나열할 수 있다. 첨서부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머리에 들어있는, 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러한 암기가 된, 내재가 된 그러한 표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책을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서로 묻고 답하기를 잘하려면, 말하기 표현들을 잘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누적된 암기, 내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가 없이는 처음서부터 말을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원어민들은 저절로 암기가 하루 24시간 곱하기 5년이면 몇 개월 해야 되지만 한국인은 영어학원을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없다. 한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노력을 하려면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해를 해서 영어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 뭐냐?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원어민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노출돼서 암기가 된 데이터를 우리도 가져올 수 있다. 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들을 머리에만 쌓아두지 말고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계속 발표도 해야 되고 입으로 계속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하기를 잘하려면 암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훈련을 잘해야 된다.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계속 1년을 몇 개월 쌓이고 1년을 쌓였다. 그러니까 암기한 이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서 몸으로 체득되면 체득된 게 많을수록 특히 체득된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을수록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과 말하기 실력이 내가 만들어서 구사해서 만드는 것처럼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암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는 암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영어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언어는. 그래서 암기가 되면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타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암기가 1시간이 걸린다면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은 3, 4시간, 5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 10배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 타는 훈련을 잠깐 배웠다면, 1분을 배웠다면 우리는 1시간 동안 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말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만들어낸 말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야 원래. 이거는 암기된 것,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 것들이 내가 그거를 가지고 조합이 저절로 되어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연습은 첫 번째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몸으로 하다 보면 암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말이 저절로 막 조합이 되고 내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 연습할 때 자 말해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표현해봐. 처음서부터 대바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암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암기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많지만 암기량이 줄어든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암기가 된 그리고 몸으로 체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구성 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량이 적은 것밖에 없어요. 적다고 느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책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암기할 정도로 많이 표현을 해보고 연습도 해봐야 된다. 그게 챕터가 쌓여지고 계속 시간 누적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구사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 정도까지 구사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